나이가 들어 50대가 넘어가면 몸에 여기저기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기계도 50년을 쓰면 장고장이 생기는데 우리 몸이라고 멀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전거를 꾸준히 타면 노화를 늦출 수가 있고 나이 들수록 다른 운동보다는 자전거가 좋다는데 왜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이번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자전거를 타야 하는 5가지 이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전거 세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쉬 피곤해지고 근력이 떨어져서 무거운 짐을 드는 것도 힘들고 조금만 걷거나 뛰어도 숨이 차고 우리 몸의 기능이 점차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자신감마저 잃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운동한다고 해서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진행 과정은 늦출 수 있습니다. 공원을 걷고 집 근처 수영장에도 가고 주말에는 자전거를 타거나 등산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건강하게 장년과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60, 70대의 시니어와 곧 시니어가 될 50대들에게 자전거 타기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특별히 자전거를 타야 하는 5가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자전거를 타야 하는 첫 번째 이유, 자전거는 최고의 다이어트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초 대사량이 줄어서 많이 먹지도 않는데 금방 살이 찝니다. 그걸 나이살이라고 하죠.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란 말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살을 빼려면 먹은 것 이상으로 칼로리를 태워야 하는데 칼로리 소비량이 많은 운동으로 자전거만한 게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1시간에 300에서 700칼로리를 소비하게 되는데 걸을 때보다 4배나 많습니다. 다이어트 효과가 확실하죠. 시간이 없어서 자전거를 못 탄다고요? 50대 분들은 회사에서 한창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빠서 시간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럴 때는 출퇴근을 자전거로 해보세요. 자전거로 출퇴근만 해도 살을 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연구인데요. 자전거로 출퇴근하면 피트니스 센터에서 땀 흘리며 운동하는 것만큼 빠르고 효과적으로 살을 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코펜하겐 대학은 체중은 많은데 활동량은 적은 130명을 3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약 14km의 거리를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두 번째 그룹은 주 5회 35분씩 고강도의 운동을 하고 세 번째 그룹은 55분씩 주 5회 중간 강도의 운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지방량을 비교했더니 자전거로 출퇴근한 첫 번째 그룹은 4.5kg이 감소했고 주 5회 고강도 운동을 한 두 번째 그룹은 4.2kg이 빠진 반면에 주 5회 중간 강도 운동을 한 세 번째 그룹은 지방량이 2.6kg 감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전거로 출퇴근만 해도 주 5회 운동하는 사람들보다 지방이 더 많이 빠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 빼는데 자전거가 최고의 선택이라는 걸 학술적으로도 증명했네요. 제가 살 빼는 데는 자전거가 최고라고 했더니 무릎이 아픈데 자전거 타도 되냐고 묻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일수록 자전거를 타야 합니다. 자전거는 안장에 앉아서 페달을 굴리기 때문에 체중이 하체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좋지 않거나 뼈가 약한 시니어들에게 적합한 운동입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면 관절에 부담이 덜 가는 자전거가 최고의 운동입니다. 나는 관절이 약한데 자전거 타도 될까? 이런 고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사들이 재활훈련으로 자전거 타기를 추천하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서 관절이 약해지는데 특히 무릎 관절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무릎 관절이 아픈 건 걸을 때 불어난 체중이 무릎에 실리면서 관절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체중이 1kg 늘어나면 무릎에 주는 부담은 3배가 된다고 합니다. 체중이 10kg이 늘어났다면 30kg 되는 어린애 한 명을 무릎에 달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연골이 배겨날 수가 없겠죠. 연골이 닳아 없어집니다. 저도 한때 무릎 관절이 시큰거리고 통증이 심해서 계단을 올라갈 때 너무 아파서 난간을 붙잡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통증이 사라지면 올라가곤 했는데 자전거를 타고부터 그런 증상이 싹 사라졌습니다. 자전거를 탔더니 관절 주변에 혹 같은 근육이 생기더라고요. 전에는 없던 근육이 무릎 관절을 잡아주니까 연골의 부담도 줄고 통증도 사라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관절 건강에는 자전거만한 운동이 없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자전거를 타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자전거가 심폐, 즉 심장과 폐에 좋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서 심폐 기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안 좋아지는 속도는 늦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 산소를 섭취해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유산소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걸 재는 지표가 최대 산소 섭취량 VO2 max라고 합니다. 자전거 라이더의 최대 산소 섭취량 측정은 이렇게 합니다. 고정로라에서 페달링 속도를 서서히 높여서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내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을 때, 숨이 넘어갈 정도로 힘들 때 들이마시는 산소량이 바로 최대 산소 섭취량입니다. 물론 측정을 할 때는 튜브를 통해서 호흡을 하고 측정값을 얻습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은 20살 때 정점을 찍고 이후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나이 들면서 최대 심박수가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최대 심박수를 가장 간단하게 재는 방법은 폭스가 제안한 220 빼기 나이인데요. 20살 청년의 최대 심박수는 220 빼기 20, 200이 되죠. 저는 나이가 60이니까 220에서 60을 빼면 160이네요. 20살 때보다 최대 심박수가 40회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폭스의 220 빼기 나이 모델은 하나의 공식이기 때문에 개인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매일 운동하는 사람이나 운동과 담 쌓고 패스트푸드를 즐기는 사람이 같을 수는 없겠죠. 운동을 꾸준히 하면 최대 심박수가 매년 1씩 떨어지는 게 아니라 0.6씩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나름 열심히 운동을 해왔으니까 이 모델에 따르면 40 곱하기 0.6은 24, 220에서 24를 빼면 196이 나오네요. 폭스 모델에서 160이었으니까 그 차이가 36회나 납니다. 평소 운동을 안 한 사람에 비해서 같은 60세라도 최대 심박수가 36회나 높을 수 있다는 거죠. 요약하자면 같은 나이지만 최대 심박수가 높으면 최대 산소 섭취량이 많아지고 이는 곧 유산소 운동 능력이 더 좋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심폐 기능이 좋으면 심장에서 내보내는 피의 양이 많아져서 혈관 내의 노폐물이 제거되고 심장질환의 위험성이 낮아집니다. 나이 들어도 운동을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폐 기능 역시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떨어집니다. 폐 조직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흉벽이 딱딱해지고 호흡기 근육이 약해지죠. 그 결과 나이가 들면서 폐활량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운동을 해도 숨이 차고 힘들어지죠. 하지만 폐 기능 역시 운동으로 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사용할수록 좋아지는 부분이 바로 심폐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데에는 자전거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자연스럽게 폐활량이 좋아집니다. 저도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데 자전거 탄 이후로 폐활량이 무척 좋아졌습니다. 아마 헉헉대면서 강원도 높은 산들을 자전거로 많이 올랐던 덕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심폐 기능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지구력도 좋아집니다. 나이 들수록 자전거를 타야 하는 세 번째 이유, 자전거는 근육, 특히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데 최적의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페달을 굴려야 하기 때문에 허벅지 근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근육도 나이 들면서 줄어드는 건 알고 계시죠? 보통 40세부터 매년 1%씩 줄어든다고 해요. 따라서 나이가 60인 사람은 20년 전보다 근육량이 20% 줄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앉아서 일하는 사람은 40세보다 더 이른 나이부터 근육이 줄고 주는 양도 매년 1%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나이 들면 근육의 양이 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그 속도는 늦출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체 근력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체가 튼튼해야 오래 산다는 말 들어보셨죠? 의사들은 허벅지 근육이 얇아지면 건강의 적신호로 봅니다. 허벅지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늘면 당뇨, 골다공증, 혈관질환 등 각종 성인병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전거가 하체 근력 강화에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자전거는 전신 운동입니다. 자전거를 타면 하체 근력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허리 근육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장시간 자전거를 타려면 안장에 앉아서 허리를 단단하게 지지해 줘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면 요통 예방에 좋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온 겁니다. 다른 운동과 비교를 해봐도 자전거는 우리 몸의 근육을 골고루 쓰는 전신 운동입니다. 골프나 테니스는 오른팔이나 왼팔 한쪽만 써서 한쪽 방향으로 하는 운동이지만 자전거는 우리 몸 전체를 이용합니다.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자세를 유지하고 균형을 잡으려면 전신의 근육을 적절히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전거가 하체에만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전거는 전신 운동이고요. 특히 언덕을 올라갈 때는 다리 근육뿐만 아니라 팔, 어깨, 허리 근육까지 다 써야 하는 전신 운동입니다. 나이 들수록 자전거를 타야 하는 네 번째 이유, 자전거는 평형 감각과 균형 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무뎌져서 자주 넘어지게 되죠. 연세 많으신 분들이 화장실에서 넘어졌다거나 낙상해서 몸져 누웠다는 얘기는 주변에서 종종 들으시잖아요. 노인들이 넘어져 다치게 되면 회복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자전거를 타면 바퀴를 굴려 앞으로 나아가면서 끊임없이 핸들 조향을 통해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자전거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 지나가야 하고 도로 상태가 불량한 곳에서는 이리저리 비켜가면서 자전거를 운전해야 하는데 이처럼 자전거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면 내 몸의 균형을 항상 유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자전거와 관련된 명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인생은 자전거 타기와 같다. 균형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자전거는 계속 움직이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운동입니다. 자전거를 타면 균형 감각과 평형 감각마저 좋아진다고 하니 자전거를 타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네요. 나이 들수록 자전거를 타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 자전거는 정신건강에 좋은 운동입니다. 야외에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자전거를 타면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갑니다. 정신건강에 좋을 수밖에 없죠. 노년에 접어들면서 육체적 건강에 주목하다 보니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정신건강도 육체적 건강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최근 늘고 있는 치매나 우울증, 노인 자살은 개인은 물론 가족의 삶까지 위협하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자전거가 치매 예방에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매일 30분씩 자전거를 타면 치매 발병률이 30% 낮아진다는 연구인데요. 자전거를 타면서 보는 경치나 사람들이 끊임없이 뇌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자전거 탈 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풍경을 보고 있으면 평소와 달리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몸은 페달을 밟는 단순한 행동을 반복하는 가운데 뇌에는 새로운 자극들이 계속 주입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기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작가나 카피라이터, 예술가들은 자전거를 타면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늘 하고 다닙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자전거를 타야 하는 5가지 이유. 첫째,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둘째, 자전거를 타면 심폐기능이 좋아지고 나이가 들어도 기능 저하가 더디게 온다. 셋째, 자전거는 하체 근력을 강화해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 발병률을 낮춘다. 넷째, 자전거는 평형 감각과 균형 감각 유지에 도움이 된다. 마지막 5번째, 자전거는 정신 건강에도 좋은 운동이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자전거를 타야 하는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세상이었습니다.